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남은 이야기, 화려한 무대보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 스타 진선미를 떠올리면 먼저 결과를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 진이 됐고, 누가 어떤 무대를 보여줬고, 누가 더 화제가 됐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가장 오래 남는 건 순위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 뒤에 있었던 부모의 시간, 가족의 희생, 그리고 자식이 끝내 잊지 못한 미안함과 감사함. 바로 그 감정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이소나, 허찬미, 홍성유는 부모님에게 바치는 특별 무대와 영상 편지를 통해 각자의 가족사를 꺼내 놓았고,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성공 뒤에 어떤 버팀목이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소나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의 이소나는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미스트롯 사진이라는 이름, 대중의 관심, 그리고 단숨에 커진 존재감까지 누가 봐도 성공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조금만 걷어보면 그 안에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틴 가족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공개된 방송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소나의 어머니는 40대 초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그 전에도 여러 일을 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왔습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오랜 시간 간병까지 감당했고, 이소나 역시 학창시절부터 그 현실을 가까이에서 함께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악 전공 과정의 부담까지 겹치며 가족 전체가 긴 시간을 견딘 셈입니다. 그래서 이소나가 정상에 올랐을 때 터진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짊어졌던 세월이 무너져 내린 눈물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소나의 이야기가 더 깊게 남는 이유는 그녀의 성공이 철저히 혼자의 성취로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딸의 무대를 삶의 낙처럼 바라봤고, 아버지는 일과 간병, 딸의 뒷바라지를 동시에 해내며 가족을 붙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소나가 부모님을 향해 "이제는 내 걱정 말고 엄마 아빠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는 취지의 마음을 전하는 장면도 이어졌는데, 이 대목은 단순한 효심 고백을 넘어 너무 오래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이제는 그만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남편 강상준의 존재까지 겹치면서 감정은 더 짙어집니다. 이소나는 무명의 시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사실상 먹여 살렸다고 표현했고, 마지막 무대에서는 감정 전달과 표현 면에서 남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소나의 오늘은 한 사람이 갑자기 터진 성공이 아니라 어머니의 투병, 아버지의 희생, 남편의 외조가 오래 쌓여 겨우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물은 유독 무겁습니다. 박수보다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고, 환호보다 먼저 생각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소나의 서사는 성공했다는 한 문장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이 먼저 버텨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병을 견디며 정상까지 올라섰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의 접힌 꿈을 대신 품고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허찬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찬미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아이돌 출신, 긴 무명, 그리고 뒤늦은 트롯 전향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보면 그녀의 방향 전환은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허찬미는 원래 아버지가 먼저 무대에 서고 싶어 했고, 실제로 오랫동안 준비도 했지만 당시 오디션의 나이 제한에 걸려 그 꿈을 접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딸이 결국 아빠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에 나섰다는 흐름이 공개됐습니다. 이건 정말 묘한 감정을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무대는 명예와 기회이지만 허찬미 가족에게 무대는 한 번 접힌 꿈이었고, 동시에 그 꿈을 자식이 대신 이어받는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허찬미의 이야기를 오래 듣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미안함이 아주 진하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같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딸은 나는 이렇게 응원받아도 되나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도전의 서사는 나는 잘 되고 싶었다로 흘러가지만 허찬미의 서사는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 걸까라는 죄송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진짜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경연 기간 동안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그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관련 보도와 방송 내용에 따르면 허찬미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의 스케줄을 챙기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고 녹화가 길게 이어질 때는 차 안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히터를 마음껏 켜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그렇게 기다렸다는 대목은 짧은 한 줄로 넘기기엔 너무 선명합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노래했지만 누군가는 무대 박차 안에서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틴 겁니다. 결국 허찬미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먼저 아버지의 기다림 위에 세워진 무대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가 트롯을 택한 이유를 두고 계산이나 전략으로만 읽는 건 너무 얕은 해석일지 모릅니다. 그 출발선에는 아버지의 좌절과 딸의 미안함,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아주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허찬미의 도전은 장르 전향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대신 품고 걷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사람의 사연이 비교적 강한 비극성과 드라마를 품고 있다면 홍성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온도로 다가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담백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남는 종류의 울림입니다. 방송에서 홍성윤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진생이란을 골랐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30년간 집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밖에서 일해야 했던 삶,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했던 시간들이 자신이 부른 노래의 가사와 겹쳐 보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좋은 노래일 수 있지만 홍성윤에게는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가 들어있는 노래였던 셈입니다. 방송 속에서 그녀는 부모님을 두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존재, 보답하고 싶은 존재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힘이 셉니다. 세상이 거칠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실패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하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매력은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가장 씩씩해 보이고 가장 환하게 웃는 것 같지만 그 밝음 뒤에도 분명히 오래 견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격렬하게 울리는 대신 은근하게 파고듭니다. 아버지의 삶을 노래 한 곡에 담아 무대에서 불러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 노래가 단순한 무대용 선곡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노래였다고 말하는 장면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충분히 깊습니다. 무엇보다 홍성윤의 서사에는 부모가 자식을 밀어올리고 이제는 자식이 그 부모를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주 단정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눈물의 양으로만 감동을 재단하면 이 사연의 힘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고 담백해서 더 많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 그게 홍성윤 파트의 진짜 힘입니다. 밝은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자랐고 웃는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고단한 시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사람을 한자리에 다시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왜 단순한 예능 출연기가 아닌지 더 분명해집니다. 이소나는 가족의 병과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허찬미는 아버지의 미처 끝내지 못한 꿈을 대신 안고 자신의 길을 다시 정의했고 홍성윤은 묵묵히 살아온 아버지의 시간을 노래로 끌어안았습니다. 셋은 분명 다릅니다. 걸어온 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대의 결도 다릅니다. 그런데 끝에서 만나보면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결국 가족 때문에 버텼고 가족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고 가족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이들이 함께 부모님을 위한 특별 무대를 꾸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한때는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이였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서로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단순한 서비스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선미라는 이름보다 더 본질적인 공통점. 즉, 가족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중은 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더 화제가 됐는지, 누가 더 주목받는지부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긴 이야기는 늘 결과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쉽게 말하지 못한 사연, 자식 앞에서 끝까지 강한 척했던 부모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으로 끌어안는 자식의 마음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유독 50대, 60대 시청자들의 마음을 오래 붙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건 단지 트로스타들의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아픈 몸으로도 자식을 밀어줬고, 누구는 자신의 꿈을 접어 자식에게 자리를 내어줬고, 누구는 비와 눈을 맞으며 가족을 위해 평생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노래를 듣는 동시에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연예 뉴스나 예능 에피소드를 넘어 세대 전체를 건드리는 감정으로 커집니다. 결국 가장 크게 남는 건 이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빛난 건 3명의 딸들이었지만 그 빛을 여기까지 밀어올린 건 무대 밖에서 오래 참고 오래 버틴 가족들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는 병을 견디며, 누군가는 꿈을 접으며, 누군가는 긴 세월 바깥일을 하며 그렇게 자식의 오늘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공은 무대 위와 아래에 함께 서 있었다고 말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소나의 눈물, 허찬미의 미안함, 홍성윤의 담담한 고백은 결국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혼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박수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건 대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오래 남으셨나요? 병든 어머니를 향한 이소나의 마음이었나요? 아버지의 접힌 꿈을 대신 아는 허찬미의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30년 집배원 아버지를 떠올리며 노래한 홍성윤의 진심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깊고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